여러분은 학창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면 어떤 과목을 다시 배우고 싶으신가요? 한 조사기관에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첫 번째가 영어였고요. 두 번째가 세계사였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한 과목이어서가 그 배경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설문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지금이 글로벌 시대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으로 지구 반대편의 이야기가 실시간으로 전해지고 세계 각국이 서로에게 주고받는 영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요즘. 다른 지역, 다른 나라의 문화와 역사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이 세계의 세계적인 추세와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성공이라는 곳에 한 발짝 더 남들보다 빠르게 다가설 수가 있습니다. TV평생대학 이번 주에는 역사 저술가이신 남경태 선생 모시고 세계적인 역사의 흐름과 맥을 짚어보는 남경태의 세계사 흐름 읽기라는 코너로 여러분 찾아갑니다. 대중적인 역사서의 저술가이시자 여러 대중 프로그램에서 강사로 활약 중이신 남경태 선생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그런데 원래 학부에서 사회학을 전공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런데 어떻게 역사로 관심이 옮겨가게 되신 건가요? 사회학은 사회과학의 하나인데요. 네. 결혼식 사회관 학문이 아니라요. 그렇죠. 근데 사회과학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더 저변에 사회과학이라는 건 시사적이고 이렇게 현안을 이렇게 분석을 하고 해법을 연구하고 이런 학문인데 네. 그 깊이에는 인문학의 그 베이스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사회과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문학으로 넘어가게 된 케이스입니다. 예. 네,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역사 쪽으로 넘어가셨다라고 해주셨는데 예. 오늘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남경태의 세계사 흐름 읽기로 여러분들께 좋은 말씀 들려주실 건데요. 그 큰 흐름의 얼개를 이 시간 좀 짧게 설명을 해주시죠. 예, 우리가 흔히 참 역사하면은 지겨우실 텐데요. 수많은 사실들. 예. 근데 그 사실들은 이제 크게 보면 역사보다 더 큰 호흡의 문명사적인 흐름으로 동양사, 서양사가 크게 흘러가는 시간을 어쨌든 뭐 길게 보면 5,000년, 적게 보면 2, 3,000년 정도의 큰 텀이니까 시기별로 일단 나누되 그 시기별에서 오늘의 시사하고 연관되는 것, 오늘의 문명사하고 연관되는 측면들을 간간히 짚어가면서 이렇게 흐름을 짚어보는 그런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역사하면 조금 딱딱하다, 암기를 해야 한다라고 고정관념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 아주 재미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경태의 세계사 흐름 읽기 첫 번째 시간 고대 문명의 발상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여행 출발합니다. 자, 역사 강의인데요. 역사하면 사실 행위자, 어떻게 보면 전쟁을 하고 또 조약을 맺고 그리고 어떤 과학적인 발명을 하고 이렇게 쭉 가는 어떤 의도적인 행위의 결과인 것 같은데 사실 역사의 흐름을 보면 아무도 의도하지 않은 흐름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걸 역사의 무의식이랄까 일종의 무의식은 우리가 의식으로 통제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느낌이 가는데 이 지도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유럽 중심으로 볼 때 여기를 근동 내지 중동이라고 부릅니다. 근동이라는 건 가깝다는 뜻이죠. 예. 유럽에서 가깝다. 그럼 유럽에서 먼 거는 Far East, 극동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우린 이런 세계지도에 익숙하면은 대한민국의 세계 중심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Far라고 할 수가 없죠. 극동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근데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보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의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역사를 배울 때 이게 맨 오른쪽에 있어요. 정말 맨 끝이죠. 극동이. 그래서 이 일본하고 한국 같은 경우는 정말 정말 오지의 나라구나. 이런 생각을 어릴 때부터 내면화하지 않을까. 굉장히 먼 나라가 되죠. 어쨌든 지리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고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우린 이런 식으로 지도를 그리는 게 익숙하지만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한가운데 박히지 않는 세계들이 굉장히 많다.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을 것이다. 라는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간단하게 인트로덕션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얘기를 해보죠. 역사 공부를 우리가 왜 하는가? 굉장히 까다롭고 굉장히 지루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사 공부라는 거는
의외로 인문학이 다 그런데요. 역사, 철학 이런 것들이 그런데 역사 공부라는 거는 의외로 굉장히 이코노믹한 데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뭐 프랑스를 놀러 간다. 미국을 놀러 간다. 뭐 2주일 동안 간다. 이러면 미국이나 프랑스의 역사를 알 필요는 없겠죠. 거기 뭐 문화적인 뭐가 있거나 이런 거만 보면 될 겁니다. 근데 거기 1년 동안 연수를 간다. 혹은 뭐 2년 동안 유학을 간다. 이렇게 될 경우는 그 해당 사회를 어느 정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그 아는데 가장 경제적인 방법. 경제학도 아닙니다. 경제적인 방법. 절약적인 방법은 뭡니까? 예. 그 나라의 신문을 봐도 되고 여러 가지 그 나라를 알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다른 거는 책을 여러 권 읽어야 돼요. 근데 굳이 한 권을 말하자면 역사책밖에 없습니다. 예? 그 나라의 역사책을 한 권을 보면은 그 나라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게 해주거든요. 사실 이것이 인문학의 힘입니다. 인문학이라는 게 현실하고 굉장히 접목이 좀 멀어서 흔히 상아탑 속의 학문이라고 말하지만 어떤 주제에 관해서 가장 넓게 알게 해주고 가장 절약적으로 알게 해주는 것은 인문학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역사 공부라는 것은 좀 지금 뭐 선택이 하나로 돼 있다든지 필수로 안 가르친다든지 이런 게 참 문제인데 역사 교육의 중요성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자, 그래 역사 본론에 들어가서요. 우리는 흔히 아주 가물가물하신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가물가물하실 텐데 문명의 발상지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문명의 발상지라고 해서 4개를 드는데요. 메소포타미아 여기가 이걸로 할까요? 메소포타미아 두 강 사이의 지역이라는 뜻으로 지금 이라크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집트 문명, 그리고 인더스 문명, 인도의 서쪽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황허 문명 이렇게 4개를 꼽는데 더 엄밀히 말하면 4개도 필요가 없어요. 한 2개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인더스 문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목욕탕 유적만 남기고 없어졌어요. 사실 문명 자체가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이 문명이 어떤 자연재해로 이제 문명이 종말을 고하면서 이 사람들이 흩어진 거죠. 도시를 이루고 살다가. 예. 그래서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은 하나로 합쳐져서 오리엔트 문명이라고 말합니다. 여기를 이제 비옥한 초승달이라고 역사학에서 말을 하는데요. 초승달 모양의 비옥한 지역이다. 지금은 참 많이 싸우는 지역이죠. 팔레스타인과 이라크가 다 여기 있습니다. 문명의 고토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의 문명권이고 메이저 문명권이고 또 중국이 하나의 문명권이고 그래서 크게 보면 이것과 이것 이렇게 둘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문명권이 오늘날 그 서양의 역사학자들도 뭐 아주 극우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민족주의적인, 굉장히 민족주의가 나쁜 용어로 쓰이는데 민족주의적인 사람은 서양 문명이 서양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걸 굉장히 창피합니다. 그래서 서양 문명의 발상지는 그리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는 유럽 아닙니까? 우리 월드컵 때 대결을 하죠. 그래서